수정체 아탈구와 망막이 안 좋아서 고개를 털면 안 되는데 만성 외이염 때문에 귀 청소를 자주 해요. 강아지가 눈을 꼭 감고 털면 괜찮다는 게 맞나요? 그래도 못 털게 하는 게 나은가요? 이제 고개 터는 게 왜 수정체 아탈구와 망막이 안 좋은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정체는 그 자기 위치에 잘 있을 수 있도록 360도 수정체 인대가 붙잡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강아지들이 선천적으로 이 수정체 인대가 약하게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후천적으로는 어떤 외상 같은 이벤트 때문에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반에 이제 일부분만 끊어지는 경우에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상당히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정체 불안정성이 생기고 이거를 수정체 아탈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정체 아탈구가 나중에 이게 더 진행이 돼서 전완방 앞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안구 후방 뒤쪽으로 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정체 탈구라고 하는데요. 수정체 탈구가 생기면은 잘못하면은 급성 염증이나 녹내장이 유발될 수 있고 굉장한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 아탈구가 있을 때는 특히 이제 고개를 터는 행위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수정체가 이제 수정체 인대를 끊어내는데 그 고개 터는 행위가 일조할 수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실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못 먹거든요. 모든 강아지들이 꼭 귀 청소를 안 해도 고개를 터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이 많고, 귀 청소액을 넣으면 뭐 100%잖아요, 고개 터는 거는. 근데 만성 외이염이 심하면 실제로 아이는 만성 외이염 때문에 되게 불편할 텐데, 삶의 질이 떨어질 텐데, 방치하게 되면 훨씬 더 심해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취하고 귀 청소를 할 수도 없고. 보통 이제 고개를 털려고 할 때 모든 아이들에서 이거를 반드시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수정체 인대가 이제 불안정한 아이들에 한해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뭔가 그런 털려고 하는 전조 증상을 보인다 하면은 그때는 조금 웃기긴 하지만 보호자님께서 살짝 고개를 잡아주시면서 조금씩 노력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다하는 거지, 사실 고개를 털었기 때문에 렌즈가 탈구된 건 아니니까, 뭐 노화든 뭐든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수정대를 탈고 있는 주변 이런 인대가 약해져서 트리거 이벤트로 확 이렇게 고개를 털다가 심해지는 거니까. 저는 수정대 탈구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흔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보호자님이 혹시라도 자책하거나 나 때문에 아이가 탈구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흔한 질환이고요. 그러기에는 아까 수원 선생님 말씀처럼 렌즈를 싸고 있는 인대가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만, 아탈구가 있는 상태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유전적으로 노화로 완전히 뭐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망막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망막 불안정성도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반드시 망막에 안 좋다 이거는 아니고요. 혹시라도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아이인데 유리체 변성까지 있다. 그래서 유리체 변성이 거의 다 유리체가 다 액화될 정도의 수준까지 갔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액화된 유리체가 고개 터는 행위로 인해서 망막에 마찰을 가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열공성 망막 박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가능성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응급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건데, 역시나 말씀드리지만 이 고개 터는 행위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꼭 그렇게 뭔가 유리체 변성이 극심하다거나 아니면 수정체 아탈구가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리체가 만성염증이거나 여하튼 액화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망막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릎 관리하듯이 액화된 물질을 뽑고
뭐 다른 점탄 물질을 넣고 이런 시술은 아예 없나요? 사실 이 유리체가 액화되는 것도 이제 노화의 일종이기는 한데요. 그나마 비슷한 사람 질환으로 비유를 하면은 비문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문증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이런 분들 굉장히 흔하실 거예요. 허공을 멍하게 쳐다보면 뭔가 먼지가 떠다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문증은 사실 사람도 치료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도 액화된 유리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오히려 인위적으로 뭔가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주면은 너무나 공격적인 수술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합병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태 아탈구가 그러면 있으면 수정태가 탈구될 고위험군인데 그런 아이들은 정기검진은 얼마에 한 번 하나요? 수정체 아탈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불안정성이 확인이 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이제 재진 간격을 짧게 잡는 게 맞는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를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이 아니라 이제 조금 다른 염증이나 아니면 안압의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또 확인이 된다면은 조금 더 간격을 줄여서 보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수원 선생님 보시기에는 수정체 아탈구에서 완전 탈구로 진행되는 확률 뭐 이런 게 보통 몇 프로 정도 아이가 대략적으로? 수정체 아탈구가 있으면은 언젠가는 결국에는 탈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수정체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사람에 비해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수정체가 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데 이게 또 인대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중력에 의해서 아무래도 조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움직이면서 더더욱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탈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정체 아탈구 했을 때 전방이 많아요? 후방이 많아요? 그것도 근데 너무 다 이제 다른데요. 보통 절반,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방 탈구가 훨씬 더 응급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보통 후방 탈구되면은 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전방 탈구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안압이 확 튀어서 속발성 급성 녹내장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렌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나요? 아니면?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체 적출술이라고 해서 아예 앞으로 빠져나와 버린 수정체를 그냥 제거해 줌으로써 시력과 안압을 둘 다 구제해 주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24시간 이내로 오셨다, 골든 타임을 잘 지켜서 오셨다 하시면은 굳이 그렇게 전신 마취 하에 진행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수정체를 뒤로 다시 빠뜨리는 그런 환납 처치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술이든 응급처치든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아이의 예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렌즈를 제거한 경우에는 그럼 렌즈를 다시 삽입하나요? 인공 렌즈를 삽입하나요? 아니면 그냥 두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내장 수술은 그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수정체 낭, 캡슐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물질만 제거하고 그 빈 공간에 인공렌즈를 대신 삽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는 루틴하게 인공렌즈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정체가 이제 전방 탈구된 상태에서는 이 캡슐마저 다 앞으로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정체 캡슐을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인공렌즈를 삽입할 그 캡슐이 없어지게 돼서 보통은 그냥 인공렌즈를 못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그거를 이제 공막에 고정하는 그런 방법들도 나오고는 있어서 그거는 이제 보호자님과 상담하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네. 그 렌즈가 만약에 후방으로 탈구됐다 그러면 그거는 제거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제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처치를 하나요? 아니면? 보통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체가 이제 만약에 안구 후방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이미 유리체가 많이 액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고 오히려 이게 만약에 안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빛이 통과하는 데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을 해서
수정체를 인위적으로 꺼내려고 하면은 더 합병증들이 유발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그냥 뒤로 떨어지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빛이 잘 통하고 있기 때문에 흐린 시야로도 그래도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대증 치료, 소염 치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